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오늘 회의는 잘 될까? 상사가 내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적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다음 달, 1년 후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건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죠.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은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높은 경쟁률, 빠른 변화 속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 지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우리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충분히 괴롭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 한 철학자의 지혜를 소개하려 합니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자유를 갈망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내적 자유를 얻은 사람.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55년경 로마 제국의 프리기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이것은 그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죠. 어린 시절, 그는 로마의 부유한 귀족 에파프로디토스의 소유가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인은 한때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비틀어 불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인님, 계속 비틀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고통조차 담담히 관찰할 수 있는 내적 거리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주인 에파프로디토스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 에픽테토스가 당대 최고의 스토아 철학자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 철학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30대 중반 에픽테토스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서기 89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의 니코폴리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철학학교를 열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픽테토스 자신은 단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의 가르침은 모두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리아노스는 스승의 강의를 다마록과 엔케이리디온, 편람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사람. 재산도 권력도 심지어 자유로운 몸도 갖지 못했던 사람. 그런 그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에픽테토스 철학의 역설적 아름다움입니다. 외적으로 가장 불자유했던 사람이 내적으로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통제에 대한 그의 통찰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의견, 충동, 욕망, 혐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은 몸, 재산, 평판, 지위, 한마디로 말해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구분이 불안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일 회의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할까? 상사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결과는 수많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타인의 감정은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경제 상황은 당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불안의 90%는 바로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걱정하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픽테토스는 단 하나, 우리의 판단과 태도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회의에서 상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보장할 수 없지만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을지 좌절의 이유로 삼을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진실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개인적 모욕이 아닌 단순한 불일치로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경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재정 관리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이다. 이것은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소풍을 계획했던 사람에게는 실망이고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에게는 축복입니다. 같은 사건, 다른 의미. 직장에서 당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내 아이디어는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는 무능해. 이 사람은 불안과 자책감에 빠져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에는 더 나은 제안을 만들어야겠어. 이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같은 사건, 다른 판단, 완전히 다른 감정적 결과.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픽테토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단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안이 거절당했다. 해석은 나는 무능하다. 당신이 덧붙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해석은 그는 나를 싫어한다. 당신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회사 실적이 좋지 않다. 해석은 나는 곧 해고될 것이다. 당신의 예측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우리 자신의 해석, 두려움, 과거의 경험을 더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불안이 시작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떤 인상이 당신을 괴롭힐 때 그것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단지 인상일 뿐이지 내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고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 2000년 전 노예 철학자가 발견한 진리를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의 준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아침 하루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단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 시기하는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현대적으로 바꿔봅시다.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할 수 있다. 상사가 기분이 좋지 않아 짜증을 낼 수 있다.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것은 부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면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대응을 준비한 일이라면 훨씬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의 멈춤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인상에 휩쓸리지 말라.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라. 당신은 그 인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먼저 멈춘다. 그리고 호흡한다. 그 다음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선택한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도움이 되나?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인가? 세 번째는 저녁의 성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의 시간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봅시다.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가?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태도, 노력, 반응에 집중했는가? 오늘 불안했던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 간단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점점 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은 줄어듭니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직장에서의 불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승진 심사가 다음 달인데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평가 결과, 다른 후보자들의 성과, 평가자들의 주관적 판단, 회사의 인사 정책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준비, 평가 과정에서 보여줄 태도, 결과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승진 여부를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승진하면 좋은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얻은 것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노력과 태도는 이미 당신 것이다. 관계에서의 불안도 살펴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려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대답, 이미 형성된 상대방의 인상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것,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거절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당신이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이다. 상대방이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 당신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진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떨까요? 경제가 불안정한데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죠?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경제 상황, 회사의 경영 상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저축, 새로운 기술 배우기, 네트워크 구축, 여러 수입원 만들기, 건강 관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실용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축을 시작하고 배우고 건강을 돌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왔을 때 대처하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지금 이 순간에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현재를 파괴할 뿐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나쁜 소식이면 어떡하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몸에서 일어난 일, 검사 결과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의 생활 습관, 의료진과의 협력, 치료에 임하는 태도,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몸의 장애이지 선택의 장애가 아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질병의 진단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진단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환자가 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보여주듯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완벽주의와 실패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너무 불안해서 시작조차 못하겠어요. 에픽테토스는 완벽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수많은 외부 요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완벽한 결과, 타인의 평가, 모든 변수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는 용기, 배우려는 태도, 실수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노력, 성실함, 용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노예였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통해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판단과 태도에 집중하라. 상사의 반응, 타인의 평가, 미래의 결과, 이미 일어난 과거.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통제 밖입니다. 그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불안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배울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이것은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이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통제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5분만 시간을 내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가? 오늘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는가? 내일은 무엇에 집중하겠는가? 단 일주일만 이 습관을 유지해도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불안은 줄어들고 내적 평온은 커질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의 내면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내적 자유는 이미 당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단순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제자들은 통제를 단순히 이분법으로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3분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통제 가능한 것. 당신의 판단, 가치관, 태도, 노력. 이것은 100% 당신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 건강, 일의 성과, 관계의 질. 이것들은 당신의 노력이 영향을 미치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최선을 다해도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 날씨, 타인의 생각,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들. 이 3분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는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예상치 못한 질병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 회사의 정책, 상사의 주관적 평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세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한 강력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 시각화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직장을 잃는다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만약 건강을 잃는다면?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이미 심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격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각해 본 대응책들이 있기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건강, 직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다. 인생은 축제와 같다. 당신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 감사하며 즐기되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함을 기억하라.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해고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을 얻었다. 나는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더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배웠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가 실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언어는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 중립적이거나 성장 지향적인 언어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당신은 직장인, 부모, 친구, 자녀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가난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훌륭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형편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입니다. 이 관점은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역할이 끝나면 다른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품위 있는 직원이라는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사가 어떻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을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불안이 찾아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구나. 이것은 단지 감정이다. 곧 지나갈 것이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당신이 그 파도와 싸우려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파도를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의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려고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반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그 강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불안아. 내가 왔구나. 나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위험한 것은 없어. 나는 괜찮아. 너도 곧 쉴 수 있을 거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에게 말을 걸면 그 감정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운영했고 제자들과 함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왜곡된 생각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을 다시 현실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찾아보세요. 독서 모임, 철학 모임, 명상 그룹, 상담 그룹.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절제된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뇌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불안할 때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밖에 나가 햇볕을 쬐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에픽테토스는 시간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시간 여행에서 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되새기거나 미래의 재앙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고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자꾸 마음이 떠나간다면 부드럽게 현재로 다시 데려오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할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보를 추구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실수했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은 배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좋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불안에 압도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에픽테토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 불안했고 화가 났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실천입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통제를 포기할 때 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가져다 줄 느낌을 원합니다. 승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까?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느낌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인정은 타인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옵니다. 안전은 돈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옵니다. 사랑은 타인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할 때 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역설적 진리입니다. 외부에서 찾던 모든 것이 이미 내면에 있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불안은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에픽테토스는 의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삶의 의미는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지혜, 용기, 정의, 절제입니다. 지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이 덕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당신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맡겼다. 당신의 과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엄청난 무게가 내려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가꾸면 됩니다. 에픽테토스와 모든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자주 명상했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삶을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떠날 것이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선물로 보입니다. 둘째, 사소한 걱정들이 정말 사소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상사의 눈치, 타인의 평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자유를 기억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요.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하루아침에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수련입니다. 어떤 날은 잘할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담담히 대처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실패할 것입니다. 불안에 압도당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진보를 요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이제 나가서 실천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불안한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잠을 설쳤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넘어가야 할 작은 언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자유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입니다. 당신도 노예였던 철학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는 변해도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